당장이라도 새로운 곳이라도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저희랑 논의하고 싶은 주제 어떤 거이실까요? 제가 재작년 12월부터 지금 현 직장을 첫 직장인데 일하고 있는데 너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점점 없어질 뿐더러 사실 회사가 5인 미만 회사예요. 그래서 제 사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네. 그러면 현재 1년 3개월, 4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경력으로 쳐주기에도 너무 애매한 시기가 아닌가? 근데 또 그럼 신입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신입까지 고려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좋아하시겠네요. 지원하실 회사에서는. 신입으로요? 예. 지금 생각은, 주로 타겟을 하는 곳이 어느 쪽인가요? 저는 지금 화장품 개발 대행 회사인데 네. 똑같은 분야의 똑같은 직무로 그냥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하나는 지금 당장 이직하시는 거. 두 번째는 이직이 아니라, 준비했다가 이직하는 거. 네네네.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두 가지 방향이 다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이직하는 거. 네. 이직에 요거 경우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직을 하신다면 지금 경력직으로 이직하기에는 경력이 네. 너무 부족하세요. 네. 예, 1년 4개월로 경력으로 이직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규모의 회사보다 더 큰 규모로 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통 그 중급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에는 1, 2년 차를 경력직으로 뽑진 않거든요. 보통 3년 이상 준비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오자마자 바로 현업에 투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을 선호하세요. 네. 근데 지금 경력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직하신다면 중급 이하, 대행사 뭐 이런 쪽으로 가능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직이고, 신입으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준비된 신입이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신입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주로 타겟팅하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화장품 브랜드 회사. 브랜드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싶어 하세요? 구체적으로요? 그냥 인디 브랜드 같은 거라도 하고 싶은데 브랜드 회사명을 알려드리면 되나요? 인디 브랜드?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는 어느 쪽이세요? 뭐 신규 브랜드인데 지금 상승 중인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예, 그런 쪽 신입을 지금 뽑는 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다 경력직으로만 뽑아가지고 신입으로는 거의 대기업 올리브영 이런데 CJ 이런 데만 신입으로 뽑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예. 네. 왜냐하면 중급 규모 이하 신규 브랜드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신입을 들여와서 키우고 뭐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바로 네. 그냥 업무에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지금 대기업군 CJ 또는 아모레퍼스픽, 애경 뭐 이런 쪽은 경쟁 상황이 어떨까요? 너무 높아도 사실 그거를 또 시도하기에는 약간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냉정한 현실인데, CJ나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졸업생, 특히 인문계를 졸업하고 관련학과를 졸업한 모든 졸업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기업들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경쟁률이 90대 1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경쟁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 경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입을 뽑는 대기업군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쉽지 않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시간적으로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이런 걸 준비하고 면접을 만일에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해서 면접을 가더라도 면접 전형을 네. 준비하는 것이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브랜드 매니저 쪽 업무 경험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이 치열한 분야예요. 왜냐하면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화장품 회사에서 뷰티, 코스메틱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고 가장 주목받는 직무가 브랜드 매니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의 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한 준비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진행하더라도 사실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데 그런 과정이 합격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요게 이제 일반론으로 얘기를 해주겠고 그거고 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는 이직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는 것과 연계해서 얘기 드린 거고, 두 번째, 준비해서 이직하는 거, 요걸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취업시장, 가실 수 있는 브랜드 매니저 취업시장을 볼 때, 신입보다 경력이 많을 뽑는다는 걸 확인하셨죠? 네. 보통 몇 년 정도의 경력자를 뽑던가요? 3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소 2년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만일 경력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경력을 몇 년 정도 더 쌓는 게 좋을까요? 2년 정도. 최소 2년에서 3년을 최소 2년. 쌓아야 그래야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일 경력직으로 지원한다면 뽑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분을 뽑고자 할까요? 경력이 더 많은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이제 3년 경력자를 뽑는다라고 했을 네. 때 어떤 분을 뽑을까요? 똑같은 3년인데 2명 중에요? 만일에 그래도 막 그 발전하는 신규 브랜드 회사에서 DM으로 3년 정도의 네네. 경력자를 뽑으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가 발전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뽑는 분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골라서 뽑을 수 있는데 네네네. 만일 고른다면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바로 입사해서 실무에 적합한 사람? 이게 이제 지원자 중에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과정은 1차 서류 전형, 1차 면접까지이고 2차에서는 직무 적합성 플러스 조직 적합성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2차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차 관문을 통과하려면 직무 적합성을 통과해야 해요. 근데 서류 전형을 해봤더니 비슷비슷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네. 뽑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선발을 하겠죠. 예, 그 제일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업무 경험 플러스 뚜렷한 성과, 본인의 업무 역량이 뛰어남을 보여줄 수 있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줘야 그래야 직무 적합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1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력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재직하시는 회사가 주로 어떤 브랜드랑 일을 하세요? 이제 막 브랜드를 내려고 하는 신규 런칭자랑 보통 같이 아, 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성공한 모델이 있을까요? 성공한 브랜드의 성공한 제품,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출시했던. 네. 제가 보내드린 이력서에는 활동했던 것들을 안 써놨는데. 기획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총 네네. 7개의 제품 기획 및 개발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 개발 프로젝트에서 만족률이 좋았다. 그리고 발주도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제품으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거랑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수출해서 활발하게 지금 마케팅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것도 경력 기술서에는 아니고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넣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서류 작업보다는 업무상에 내가 어떤 성과를 네네. 만들었나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 할 네. 때인데 일하시는 네. 곳이 아까 얘기하실 때
성장 네.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거는 사실 회사 자체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근데 네. 제 회사가 아닌 개인으로 왔을 때 개인은 이 회사에 와서 어떤 점에서 이 회사에서 네. 업무를 배웠거나 업무를 할 때 네네네. 만족감을 준 게 있었나요? 이 직무에 대해서 그 개발, 화장품 기획부터까지 출시의 모든 프로세스를 제가 다 맡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과정을 저는 다 알게 되었다. 예, 하수가 없음에도 본인 주도하에 그 부분에 네. 관련해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주어졌죠. 아, 네네. 만일 대기업이다, 중견기업이다, 네. 그럼 그런 네. 기회가 있었을까요? 네.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해요. 지금 아,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경력상의 경험, 경력을 쌓고 네. 있어요. 네네. 금연이 어떻게 보면 네. 앞으로 이직을 한다면 굉장히 네.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음,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네. GM으로서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해보셨어요? 저희 과정이요? 네. 일단은 브랜드 기획, 상품 기획, 네. 통상 브랜드 품, 기획, 상품 기획은 그 네. 발주한 회사랑 같이 네. 하지 네. 않나요? 아, 네네, 맞아요. 같이 협업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럴 때 그 의견이 몇 프로 네. 정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저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희 쪽의 발주한 의견, 회사와, 예. 네, 발주하는 사람의 의견이 그 사이 중간을 좀 조율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만일 경력을 좀 더 쌓으면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제품 기획에 좀 더 많은 발언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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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 네, 자, 이제 제품 기획을 한 후 제품 네. 발주와 제작 그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셨어요? 제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제품 제작과 발주, 이거는 주 거래처가 어느 곳이었나요? 제가 거래하는 분들이요? 그렇죠. 제품 제작을 의뢰한 제작하는 네. 회사들. 회사들은 보통 해외에 있는 K뷰티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해외 소규모 회사들? 해외 신규 회사들. 그거를 어떻게 네네. 개발하셨어요? 어떻게 개발했냐고요? 그 회사들을 어떻게 컨택하고 어떻게 아, 진행하셨는지. 그거는 보통 영업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영업이라 하면 제가 같은 회사요? 아니면, 네네 같은 아, 회사의 분들의 영업분이 거래가 업무가 주어지는 거. 예. 자, 그리고 제작한 이후에 상품 네. 출시하고 검수하는 것도 관여하셨나요? 아 네네. 그거는 제가 검수하고 예. 합니다. 끝나고 소통하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제품 출시되면 당연히 마케팅 프로모션 을 기획하잖아요. 그 네네. 마케팅 관련해서는 업무 관여도가 어느 정도이세요? 마케팅 관련해서는 제품에 대한 상세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같은 거를 그냥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마케팅을 제가 기획한다거나 실행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더 쌓아서 보강할 부분과 충분히 그 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업무 전체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어떤 면이냐면은 앞으로 경력 목표랑 연결이 되는데 앞으로 경력 목표, 분기 목표는 어떤 부분인가요? 제 경력 중기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업계에 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신데 어떤 직무 쪽에 전문성을 갖고 싶어서 지금 업무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여기서도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게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어차피 제가 고객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기획해서 개발을 하면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거여서 저는 그러고 나서의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쪽으로 그 예를 들어 제품을 그냥 납품을 드리면 그래서 딱 그거에 대한 그 이후에 이런 활동, 마케팅 활동이나 판매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수치나 수위 같은 거를 제가 못 알아봐서 그게 조금
조금 여기서 좀 한계를 느끼는 점이어서 만약 브랜드사를 가면은 그래도 제가 계획했던 아까 개발했던 거를 이제 세상에 나올 때 그거의 판매랑 그 반응들 소비자들의 반응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여기랑 다른 점인 것 같아서 그게 저의 개발했던 게 이제 세상에서 이거 너무 좋더라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하거나 라는 게 저는 보이는 게 조금이라도 그게 반응이 보이는 게 저의 1차적 목표입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경영 목표의 좀 상세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대기업군에서는 브랜드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하시는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역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브랜드 매니저의 본령의 역할을 좀 얘기 드리면, 맨 처음 기획 단계에서 지금 시장에 어떤 제품의 또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반영하려면 어떤 컨셉의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연령층에게 보급을 해야 하고, 보급할 때는 네. 어떤 면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이런 네. 종합적인 기획안을 근거로 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네. 기획한 네. 내용대로 제품을 제작하고, 제작한 이후에 판매와 연계된 마케팅 행위, 네. 더 구체적으로는 물류까지 연계해서 네. 마케팅과 광고, 프로모션, 네. 영업 네.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 네. 설계를 해서 진행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브랜드 매니저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네. 업무 내용이고, 네. 그게 네. 어떤 회사에 따라서 영업은 따로 네. 뛰거나 제작은 네. 따로 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전에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제작과 관련한 부분만 지금 대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앞으로 BM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경험해야 하고, 지금 네. 경험하시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더 강화해야겠죠. 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경험하시는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네. 아까 업무 기여도 기획에서 네. 50%, 발주 제작 전담, 상품 출시 검수 전담, 대신 마케팅이나 영업은 원래 의뢰했던 회사에서 전담. 여기 기획에서 50% 정도의 본인 역량을 발휘하셨다면 앞으로 조금 더 경력을 쌓으면서 기획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인이 역량을 더 강화하거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경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네. 화장품 제품 개발을 네. 상품군으로 보면 주로 어느 쪽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냥 클렌징 폼 아니면은 크림 이런 거. 클렌징 관련한 크림이나 폼이요. 네. 예. 네. 그거는 사실은 화장품 전체 제품군으로 보면 메인 제품은 아니에요. 서브 네. 제품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라도 만일 이제 회사가 앞으로 발전을 더 해서 메인 제품, 색조든 기로든 그런 쪽까지 앞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네. 그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드셔서 그 제품 스펙트럼을 좀 더 넓히는 방법, 네. 그런 쪽도 지금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회사가? 네네. 넓힌다는 게 그러면 화장품 카테고리를 전체적으로 그렇죠. 담당을 아무래도 한다는, 네. 예, 물론 이제 전문 제품군, 클렌징 제품군으로 특화된 그리고 그쪽으로 좀 잘 나가는 화장품 기하의 회사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좀 더 상향된 데에서 네. EM으로 네. 일을 하시려면 제품군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째는 네. 다양한 제품군을 경험하시는 거, 둘째는 제품의 주기라고 하면 보통 1년 주기로 얘기를 해요. 1년 네. 동안 예를 들어 한 브랜드의 한 제품이 어느 정도 잘 팔리다가 그 이후에 또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좀 더 변환해가지고 더 잘 되거나, 이런 주기를 그래도 최소 2번 내지는 3번을 한 제품에 대해 경험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협력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단지 네. 제품을 기획해서 출시를 했다, 그래서 만족해서 발주량이 몇 배가 늘었다, 요거만으로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제품 기획의 기획력을 높이려면
제품의 전체 프로세스, 탄생에서부터 제품군이 나중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밀릴 때까지 이 전체 프로세스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거를 계속 보시려면 단지 제품 생산에서 끝이 아니라 어쨌든 고정된 거래처들 그 고객사들은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피드백을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서 데이터로 받아보시면 더 좋아요. 다음 제품을 기획할 때 참고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약점은 마케팅과 판매 관련한 프로세스를 네.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네. 지금 직장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제품군을 꾸준히 늘려서 보통 지금 1년 4개월에 7가지 제품을 했으면 한 3년 정도 경험을 하시면 2배 이상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 정도 경험하시면 사실은 경력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네. 지금 제품 제작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꾸준히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케팅과 관련한 부분이 본인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통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지금 관련 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네. 뭐 관련 대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연계된 별도의 공부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부분과 연계된 전문성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전공하신 과에서는 아마 마케팅과 관련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떨까요? 여기 학부 때 관련한 마케팅이나 영업과 관련한 그 과목을 공부하셨나요? 과목은 마케팅 관련해서 과목은 공부는 했었는데 애초에 그게 전문적인 학과는 아니긴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전공에서의 예, 전공의 주는 사실은 메이크업이 주잖아요. 네. 예. 네. 그런 측면이라면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뷰티, 코스메틱 관련해서 마케팅과 연계된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학원이든 아니면 전문적인 자격증 과정이든 어떤 쪽으로? 마케팅 대학원은 있어요. 또 저기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은 마케팅 관련해서 한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자격증을 땄을 때는 네. 마케팅 직무에서의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브랜드 매니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작은 아니에요. 제작은 총괄하는 그렇죠. 전체를 보는 그림을 그리려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석에 근거한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만들 네네. 때에도 나중에 어떻게 고객에게 이 네, 브랜드를 설명하고 광고하고 네. 이미지 메이킹을 네. 할 것인지 그런 마케팅 행위들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무가. 그러면 네. 그 직무를 하시려면 당연히 제작 플러스 그 내용을 보강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직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는 기획하고 네. 개발하는 것은 강점일 수 네. 있으나 마케팅은 네. 없으니까 그 네. 부분에 관련해서 지식적 측면으로도 보강을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뽑는 분 입장에서 왜 뽑아야 할지를 이제 갖고 있는 직무 경험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역의 마케팅 관련해서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공부를 해서 보완을 했다라는 노력 이런 것들이 뽑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뽑는 분 입장에서 볼 땐 특히 그 제작 관련한 다양한 제품군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실행해서 그 속에서 그 뛰어난 제품군까지 발굴했다면 그래서 그런 히트 상품이 몇 개가 있다면 그러면 충분히 뽑을 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보통 브랜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쪽, 기획 이런 쪽은 경력을 인정하기가 좋지만 제작과 관련한 측면을 속속들이 아는 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3년 경력자 대비 그런 경험의 폭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본인이 강점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한다의 측면입니다. 네네네네.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첫째 당장 이직하시는 거, 두 번째 좀 더 여기서 경력을 쌓고 이직하시는 거 두 가지 방법을 얘기 드렸어요.